지금부터는 평가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가지 관리 부분입니다. 평가지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로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등록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를 불러와서 평가지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지 않는다면 평가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 지표만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으로 공통으로 되어져 있는 영역 요소 지표는 파란색, 그리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추가한 것은 검정색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지 관리의 평가 척도 및 환산평어 기준 조회라는 부분들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개별 교원 특색 교육활동 문항 설정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교사가 자신이 별도로 실시를 한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의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모두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통계에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등록을 하는 것은 개별 교원이 탑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 실무자 또는 평가 관리자가 일정 양식을 활용하거나 해당 메뉴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해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지 관리의 평가지 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탑재한 평가지를 불러와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평가지를 설정하는 메뉴이고요. 학생 의견조사, 학부모 만족도 평가지 둘 다 설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곳에서 평가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곳에서 당해 학교에서 사용을 할 평가지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다. 그러면 사서교사 평가지, 보건교사 평가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당연히 평가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평가지들을 전부 선택을 하셔서 평가지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장, 교감의 평가지는 교육청에서 설정한 것을 그대로 불러와서 반영하시면 되겠고, 평가지의 검증 완료 이후에는 평가지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평가지가 있을 시에는 검증 완료 이전에 삭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평가지를 불러온 이후에 평가지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평가지 명에 되어져 있는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고치셔도 되겠고요. 별도의 제목을 또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종류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척도 등은 수정하실 수가 없고, 서술형 안내문 같은 경우는 서술형 답변 안내문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참여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설정은 학습지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학습지도 같은 경우는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단임반 항목의 학생 참여자가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지도라는 참여 구분은 단임반 수정의 생활지도에서 등록한 참여자가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용하는 평가지가 일반교사 담임평가지라면 이 평가지는 담임에게 교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는 평가지이기 때문에 참여 구분을 학습지도로 설정을 해주셔야겠고요. 만약에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반 수정, 생활지도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참여자로 설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교사 담임 생활지도 평가지를 가져오셔서 그 평가지에는 참여 구분 또한 생활지도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뒤에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평가지 문항 설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문항 순서를 변경하거나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문항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삭제 또한 하실 수 있고요. 평가 지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의 문항풀에서 문항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만족도 조사의 서술식 문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 문항을 한 문항 이상은 꼭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져 있고 필요시에는 자율 문항을 추가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두 문항을 다 삭제를 하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 한 문항 이상은 꼭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는 자기 성찰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기 성찰 문항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이 평가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은 과연 수업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성찰해보라는 그런 문항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평가지 문항 설정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용어의 위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평가의 영역, 요소, 지표, 문항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 교사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라는 두 가지의 영역을 사용을 하고 총 8가지의 요소 그리고 15가지의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역과 요소는 수정하실 수가 없고 평가 지표는 학교 상황에 맞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평가 요소별로 한 문항 이상씩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자율서술식 문항은 공통 한 문항 이상을 필수로 넣고 자율 한 문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단위 학교에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문항은 2문항 이내에서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의 문항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평가 대상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가 대상자 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평가지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교원을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평가지는 기본 설정을 하고 평가지 문항 설정을 하고 평가 대상자를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교사 담임 평가지의 평가지인 경우에는 이 평가 대상자 지정에 오셔서 담임 선생님들이 모두 평가 대상자로 지정이 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평가지가 담임교사 생활지도 평가지였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선생님의 반에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한 설정을 한 담임 선생님들만 평가 대상자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교사 평가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서 교과교사로서 수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평가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평가 대상 제외의 교원을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지 설정이 끝나고 나면 평가지를 이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지 검증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종 평가지들이 이제 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평가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검증이 완료가 되고 나면 검증 상태에서는 검증 완료로 바뀌게 되어 있고 평가 대상 미설정 교원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조회를 해서 만약에 조회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 정말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선 메뉴에서 평가지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평가지의 기본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상이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하셔야겠죠. 이상이 없다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평가 기간은 나중에 다른 메뉴에서 평가 기간을 설정하시면 평가지별로 평가 시작일과 평가 종료일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 참여자를 이곳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문제가 있거나 누락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앞선 메뉴로 돌아가셔서 평가 참여자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평가지 검증으로 가시면 검증 완료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검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평가지 검증 결과에 모든 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목록 보기 버튼은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검증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입니다. 아까 검증 완료라고 되었던 것이 이제는 평가 중지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 기능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평가를 개시한 이후에 평가가 중지가 되고 평가 대상자와 참여자의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나 평가 참여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설정을 잘못했거나 빼야 되거나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누락된 것을 발견을 하였다면 이곳에 들어오셔서 평가 중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만 평가 중지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시더라도 문항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평가 중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가 중지 버튼을 누르고 나면 평가 재시작과 검증 취소 그리고 변경사항 적용이라는 버튼이 생겨납니다. 검증 취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에 관련된 결과값이 전부 다 초기화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실시한 평가가 모두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누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경사항 적용이라는 것은 아까 평가 중지를 누른 이유가 평가 대상자나 참여자의 설정을 변경하고자 누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아마 수정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 그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누르시는 버튼입니다.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메뉴로 들어오셔서 평가 중지된 평가지의 평가 재시작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검증을 하고 나서 만약에 평가 대상자나 참여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중지 버튼을 먼저 눌러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나 참여자에 대한 수정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본 메뉴로 들어오셔서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겠고요.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평가 재시작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중단되었던 평가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실제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관리의 평가지 설정 상태 점검, 미설정 교원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평가 대상의 미설정한 교원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분들이 제외된 것이 맞는지 제외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장 교관과 관련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2022년에는 동료 교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명이나 학부모명을 선택하면 평가지 미리 보기 팝업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평가지 설정 보고서를 대상자별로 또는 평가지별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 관리의 평가기간 설정입니다. 단위학교의 평가기간 설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가기간 내에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열람기간은 모든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평가 종류별로 평가 기간의 연장은 평가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요 날짜까지 평가를 종료하는 거기로 했는데 상황이 발생하여서 연장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손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평가지별 진행 상황 조회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참여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평가 진행 상황 관리에 들어가시면 모든 평가가 끝난 이후에 완료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완료 여부를 예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곳에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참여 여부 확인이라는 것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율을 10% 단위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아래쪽에는 평가 종류별로 참여율을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지 관리와 관련된 설명을 실제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 평가지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있는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곳은 제가 한번 실습을 해서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공통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영역과 요소 지표들이 이렇게 불러와져 있고요. 이곳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지표를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척도 조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평어 기준 조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교원 특색 교육활동 문항 설정 부분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특정 선생님의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넣기로 정해졌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문항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 문항 같은 경우 그 교사 수가 많지가 않다면 이곳에서 바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은 이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교원 수가 많다면 이곳에서 둘 중에 영역을 선택하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그 양식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으신 다음에 양식을 한 번에 업로드하면은 또 한 번에 일괄로 반영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제일 처음 하실 일은 교육청 평가지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교육청에서 등록한 평가지가 쭉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선생님의 학교에서 사용할 평가지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보건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과의 교과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그 다음에 담임 생활지도 평가지, 요것들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평가지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평가지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평가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만족도, 교장, 교관까지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교사 담임 평가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평가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지명은 학교에 맞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안내문도 만약에 넣고자 하신다면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참여 구분의 기본 설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지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불러온 평가지는 일반 교사 담임 평가지입니다. 이 평가지는 담임 교사이자 교과 교사로서 반 아이들을 모두 가르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참여 구분을 학습 지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평가지 문항 설정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역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사용할 평가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성찰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6가지의 체크리스트 문항 중에서 우리는 5개만 쓰기로 했다. 그러면 역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서실식 문항은 한 문항 이상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2문항 다 사용하셔도 되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한 문항은 필수, 한 문항은 삭제 내지는 추가 등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 문항 설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곳에서는 평가 대상자를 이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평가 대상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하는 평가지로 평가를 받을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평가지는 일반교사 담임평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담임교사가 전부 다 체크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명만 데리고 왔지만 학교에 있는 모든 담임교사를 다 가져오셔야겠죠. 가지고 와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또 역시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담임 생활지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학교에 만약에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평가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는 모든 담임교사가 모든 자신의 반 아이들을 전부 다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평가지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선생님의 반에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평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평가지에 들어가셔서 참여 구분을 생활지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담임 생활지도형 평가지는 참여 구분을 생활지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평가 문항 설정을 마친 다음에 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신 후 평가 대상자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담임교사를 넣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반에 자신에게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담임교사 그런 선생님들만 이곳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뿐이다. 그러면 한 명만 데려오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가지 검증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담임 평가지를 제가 아까 실시를 했었고요. 해당 평가지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기본 사항들을 일단 기초 설정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평가 대상자로 모두가 다 들어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평가지 검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검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검증 상태가 이제 검증 완료로 바뀌게 되겠고요. 검증 이후에 이제 검증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지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평가지 검증으로 넘어가시면 아까는 검증 완료라고 되어 있던 것이 평가 중지라고 나왔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평가를 진행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평가 대상자나 또는 참여자를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이곳에 다시 오셔서 평가 중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해당 메뉴의 버튼이 또 바뀌었습니다. 평가 재시작, 검증 취소, 변경사항 적용으로 바뀌었고요. 중지를 누른 이후로는 아까 나왔던 사용자 관리 같은 데 가셔서 학생, 학부모 변경사항 적용을 해서 다시 추가되는 학생들을 가져온다든지 제외된 학생들을 제외한다든지 교원 기초자료 설정해서 이런저런 수정을 한다든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검증 버튼으로 돌아오셔서 해당 평가지로 돌아가신 후 이곳에서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주신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평가지로 들어가셔서 평가 재시작까지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중지를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 상태 점검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는 평가 대상자 미설정 교원이 있는 경우에는 왜 빠졌는지 이것이 빠진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정을 검증을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평가 기간 설정에 들어가셔서는 평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가 진행 상황에 들어가셔서 평가지별 진행 상황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상황을 10% 단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평가 진행 사항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모든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완료 여부를 예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서 참여율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학생 참여 여부,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 여부를 10% 단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 단위로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 결과 관리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메뉴는 평가 관리자의 화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실무자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메뉴는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메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업무 진행에 참고가 되실 거고요. 또 교관 선생님과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 결과 관리에 들어가시면 개인별, 평가지 종류별 통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해당 교원의 개인별 합산표를 엑셀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별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 꼭 USB에 담아서 저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다운로드를 하시면 교원 1인당 1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의 평가 대상 교원이 30명이면 30개의 엑셀 파일이 저장되는 겁니다. 개인별 평가지가 보이지만 연수 대상자 선정 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을 내려가시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 현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아래쪽을 내려가시면 운영 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인학교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내려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운영 결과 보고서는 평가 진행 상황 관리에서 평가가 완료되어야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 결과 보고서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관리자 즉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사별 평가 결과와 단위학교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서 단위학교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 되고 보안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석교사라든지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 대부분의 학교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일부 교사의 개인별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 등 보안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평가 관리자가 작성을 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장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다음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시면 원자료 열람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원자료 열람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곳에서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열람을 실제로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교원의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료라고 하는 것은 평가 종류별로 척도라든지 문항이라든지 응답수라든지 환산점이라든지 응답 결과 등을 포함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자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자체에 대한 원자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우수는 몇 명이 응답했고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지 우수로 평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평가 관리자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평가 관리자는 내부 결제를 득한 후 학교장이 열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 관리자의 원자료 열람 관리라는 곳에서 승인 처리를 하셔야만 원자료 열람이라는 이런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열람 기간을 지정하는 기한문 예시고요. 별도의 기한문 없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계획서에 원자료 열람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시자료 생성입니다. 차년도 4월에 실시하는 정보공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이곳에서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이곳에서 공시자료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야겠고요. 평가 마감 이전에 이곳을 눌러주셔야만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시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실시 다음 연도 4월 중에 실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료의 생성은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 관리자가 공시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개인별 원자료를 내려받는 것입니다. 보관 기간은 총 5년이고요. USB 등을 통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 교감 선생님께서는 잊지 않고 이 자료를 내려받으셔야지 됩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혹시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반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을 하고 자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정 등을 소개하셔야겠고요. 평가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교육활동 소개 자료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곳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초기화하고자 할 때는 관리자에게 내용을 의뢰하셔야지 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 평가 결과, 나의 평가 결과 관리, 평가 결과라는 곳에서 자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체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자유서술식 문항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원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절차를 거쳐서 원자료 열람이 승인이 되고 나면 해당 메뉴에서 원자료 열람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곳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개인 합산표를 통해서는 평가 결과의 합산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엑셀 파일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들이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설정을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여질 것이고요.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은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인 에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위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용 URL은 다음과 같이 제공이 되고 QR코드도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원 능력개발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선택하시면 다음에는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선택하시게 되겠고요. 이후에 학생 의견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학생 정보, 본인 확인 번호를 통해서 학생 정보를 확인하셔서 학적을 확인하고 꼭 읽어보세요라고 나오는 팝업 창을 확인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PC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유의하실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확인 번호는 학교에서 생성하여서 배부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인 교사가 배부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은 최소 1인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만 참여하면 된다는 점,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는 평가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운영 사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결과를 다 알 수 있으니 좋게 응답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는데 평가 대상 교사가 감독을 한다든지, 지도 교사가 순회하면서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하셔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 에듀로에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셔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선택하신 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를 선택하신 후 학생과 학부모 정보를 넣어서 학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꼭 읽어보세요를 확인한 다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곳에서 자녀 수를 선택하셔서 추가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자녀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시에는 자녀 정보가 확인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실패되었다고 나온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본인 확인번호를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교원 1인 이상에 대해서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임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만족도 조사가 제출된 뒤에는 수정이 불가함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문항은 결과 통계 산출 시에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광장을 활용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나이스 광장을 활용하시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나이스 광장에 접속을 하셔서 먼저 FAQ에 들어가셔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FAQ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곳에서도 만약에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질의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등의 현장 지원단이 총 8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질의사항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려드릴 테니 그 다음에 답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스 광장을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현장 지원단의 업무 메일로 질의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를 급하신 경우에는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화 내용만으로는 그 오류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화를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스 광장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업무 메일 등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나이스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권한 부여를 하실 때에는 꼭 학교 마스터 인증서를 사용을 하셔야겠고요. 나이스의 교육과정 편성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이스의 학적 관리가 그 시점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또한 교원 인사가 교원 인사 기록 등록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자료를 가져왔을 때 오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를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문나는 것이 있거나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에는 꼭 평가관리위원회를 활용하셔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뒤쪽을 보시면 매뉴얼에 주요 Q&A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보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여기에 실려져 있는 이 Q&A에 대부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지금 번호를 지금 여기다 명시해 놨잖아요.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은 질의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현장 지원단입니다.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총 8명의 현장 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니 만약에 급하게 문의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대부분의 문의는 이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이스 광장이나 업무 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이며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